자, 일단은 우리 주력주들 기준에서도 IT죠. 사실상 우리는 IT의 기준에서 아쉽게도 SK 하이닉스 기준의 눌림폭 10만 원 쪽의 기준에서는 이제 하방 경성을 잡았다 할지라도 탄력적인 가격 반발력을 좀 내주길 기대했는데 그 부분이 강도 있게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좀 그래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기준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전기전자 전체 기준의 흐름이 다소 많이 아쉽다는 거고, DB하이텍도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집 단가 대비해서 또 매집 물량 대비해서 제한적인 물량 가지고 주가만 좀 계속 누르고 있어서 답답한 기준이 되는데, 뭐 시가총액 2조 6천억짜리라서 좀 가벼운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릴 때 이제 좀 강도 있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고요. 오늘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 기준에서 프로그램 순매수 2위가 LG 화학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이틀 연속 뭐 한 60만 주, 그래서 1% 가까이 0.85% 정도의 물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기존 누적 수급도 있고 또 프로그램 쪽의 수급 개선 폭이 실질적으로 가격 반발력으로 연동이 돼서 잘 긍정적인 흐름으로 연동이 되기를.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좀 머리 아프게 하고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12, 3% 빠져 있는 거죠. 근데 분할 매수 이제 전체 차익 실현 한번 했고, 그리고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추가 편입을 해서 단가를 낮출지 아니면 이제 손절을 할지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도 20만 원 이하 또 8만 원 이하 말 같지도 않은 가격까지 밀려 내려왔었는데, 그 저점 자락에서 잘 편입 기준 방어가 잘 된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누적 수급 외국인 쪽에서 뭐 1,500만 주 정도 7% 이상 7.5% 누적 수급을 가지고 있는데, 또 평균 단가도 낮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갭상승에 거래가 일부 수반돼서 오늘은 좀 탄력을 받으려나 했더니 또 눌려요. JP모건 쪽의 매도와 함께. 일단 누적 수급 범위가 있으니까 이쪽도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가 어쨌든 오늘 메리츠 쪽에서의 주력 상품다. 메리츠 쪽에서의 매수. 그 다음에 14만 주대 프로그램 매도가 좀 줄었어요. 9만 주대로. 손바뀜으로 좀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HMM도 조금 꼬리 달렸지만은 긍정적으로. 그래서 기존에 이제 4만 원 초반이 하방 형성 뛰던 자리인데, 임금 협상 불거지고 이제 한 단계 미끄러졌죠. SK 아이테크놀로지도 가격 반발력 기준에 누적 수급 범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크래프톤도, 그러니까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8월 10일, 17일 들어가서 상한가 25%뭐 이런 수익 내고 다 빠져나온 거고, 크래프톤은 43만 원대부터 들어가서 이제 분할 매수로 위로 또 물량을 또 확보하고 했는데, 마지노선은 이제 43만 5천 원 오늘 저점 기준을 마지노선으로 잡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HLB는 정신 나간 친구들 확 그냥 그죠? 공정공시 내용을 그따구로 틀리게 올리는 정신 나간 애들이 어디 있어요? 상장사 기준에서. 코스닥도 이제는 상장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신없는 것들이죠. IR이 25일이 아니라 27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 나간 것들, 괜히 이 녀석들 때문에 변동성 확대될까봐 49,700원. 물론 이제 변동성뿐만 아니라 어찌됐건 프로그램 매도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자 해서 일단 짧게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잡아놓은 거고, 오늘도 이제 뭐 47,000원대 들어갔고, 어제도 47,000원, 6,000원대, 또 4,000원대. 그래서 일단은 몸집 가볍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일 기준에 뭐 갭상승이 나올지 눌림목이 나올지 거래량 확인하면서 대처하고요. 이건 정신 나간 친구죠. 담당자 이거 나 같으면 잘라버릴 거야 확 그냥. 이 민감한 이 기준에 공정공시 내놓은 게 이따구로 내놓으면 되겠어요? 오늘 발표를 1시 40분에 발표하면서 2시에 IR을 하겠다. 정신 나간 친구지. 담당자가. 분명히 전부 다 어릴 거란 말이야. 이 녀석까지. 웃을 일이 아니란 말이죠, 솔직히.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좀 정신없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HLB 같은 정신 나간 애들. 그리고 오늘 교육은 좀 여러 가지가 잘 된 것 같아요. 교육 기준에서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 일단은
1% 드렸다가 이제 5%로 편입 기준 잡았는데 편입하고 이제 조금 밀렸습니다. 조금 밀렸는데 문자가 아까 나온 게 18,850원인가요? 800원? 18,500원을 마지노선으로 잡고요. 마감 이후에 이제 수급 보고 마감 동시효과의 프로그램이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손바뀜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 들어온 쪽이 뭐 손절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손바뀜으로 보여집니다. 그 셀트리온 쪽에 이제 발만 담가놓은 상태고 오늘 교육이 잘 됐다라고 한 거는 이제 휴캠스 같은 경우에 휴캠스 같은 경우에 어때요? 25%까지 들어 올렸는데 이 휴캠스의 경우에도 이제 오늘 그 뭐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쁜 공대님이 큰 일을 하셨어요. 휴캠스도 그렇고 휴캠스 KCC 9시 35분에 휴캠스 그 다음에 휴캠스 9시 54분에 휴캠스 VI면은 10% 시초가부 대비해서 올랐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10%까지는 시가총액 1조짜리 따라 붙는데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와서 시가총액 1조가 됐다라는 얘기죠. 둘 다 똑같이 KCC 당일 고점 돌파. 그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올려드린 내용이고 휴캠스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다 알려드렸고 이 동그라미 쳐둔 부분이 전부 매수할 수 있는 9시 35분부터 해서 예쁜 공주님은 이제 여기서 편입의 기준. 그러니까 스페셜 교육을 받으시는 이유, 목적이 뭐 이런 데에 같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휴캠스라는 업체가 시가총액 1조 정도 할 정도로 펀더멘털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주 뭐 저평가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아주 고평가다라고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일단 뭐 긍정적으로 놓고 보는데 다만 공정 공시가 나옴으로써 9시 4분에 공정 공시가 나옴으로써 주가가 크게 움직였는데 그 공정 공시의 흐름 속에서 프로그램 쪽은 매도했어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쪽의 매도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막판에는 그 매도 부분이 주가가 밀리면서 다시 되사는 그런 모습을 좀 취했거든요. 그 수급도 한번 볼 거예요. 어찌됐건 그 2023년까지 그 끝나는 계약을 24년부터 또 15년간 공급 계약한다. 그거는 고정적으로 형성됐던 고정거래처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5년 동안의 매출이라서 15로 나눠줘야 되죠. 연간 단위의 매출 기준. 그럼 최근 매출에 대비해서 621%다. 그게 아니라 15년을 나눠서 또 봐야 돼요. 그럼 대략적으로 1년에 얼마? 몰라 계산하기 귀찮네. 15로 나눠주면은 이 정도만 잡아도 2천억 정도. 근데 고정거래처 매출이니까 이제 기존에도 계속 예상이 됐던 기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은 확대돼서 나왔는데 평상시 거래대금이 없던 종목이라 순간적으로 누가 툭 치고 돌리면은 움직임이 탄력을 받죠. 그래서 변동성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기관들 쪽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쪽에 있어서는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쏟아내더라. 30만 주 이상 40만 주대까지인가 나왔나요? 그렇게 나오던 게 이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는 이제 조금 상환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결론은 전 거래일 대비 매도를 16만 주 했다. 그게 손바뀜일지 뭘지. 그러면 이제 내일 편하게 들여다보시면 돼요. 내일. 예? 오늘 거래량 1800만 주 곱하기 80%의 범위. 그럼 대략 한 1500만 주? 그죠? 2000만 주 곱하기 80에 1600만 주. 한 1500만 주 정도가 내일 거래가 실려준다면 시초가 대비 10% 등락 범위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휴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의 기준보다는 내일 또 예쁜 공주님처럼 좀 일찍 보셨다면 뭐 오늘의 기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이제 교육이 잘 됐다라는 부분이 한국 BNC예요. 한국 BNC도 놓고 보시면 똑같아. 여기서 이제 먼저 예쁜 공대님이 한국 BNC 1시 5분입니다. 1시 5분이면 언제냐면 요 자락에 딱 처음에 거래 딱 터지는. 근데 우리 기준 거래량이 만약에 안 맞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거래를 또 보면 되는데 기준 거래량이 개장 초에 10시까지 해서 몇백만 주가 터져 있었단 말이에요. 몇백만 주가. 그럼 1000억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형성됐다, 거래대금이 형성됐다고 보면은 1시 5분, 10분 요 정도의 이쪽이 뉴스 나오고의 흐름에 얘는 공시도 없어. 공시도 없어 오늘. 공시도 없는데 지 마음대로 지가 움직인 거야 그냥. 공시 없어요. 이거 공시 나중에 나왔네. 그러면 이게 뭐 언제 나온 거야? 아까 우리가 들여다볼 땐 공시가 없었죠. 이거 휴캠스가 죄송합니다. 공시가 없어요. 한국 CNC는 그냥 뉴스야. 뉴스인데
뭐 계약을 했대. 그러면 계약한 건 좋은데 그 기사를 쓴 그 기자분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야. 계약 공시가 나오려면요. 계약 공시가 나오려면 공시로 나오려면 주가의 변동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뭐 최근 연도 뭐 매출의 뭐 30%라든가 이 규정이 있어요. 의무 공시의 규정이. 근데 의무 공시를 낼 수 있을 그 내용도 없잖아. 아예 없어. 그럼 뭐냐는 거지 막말로. 그러니까 이런 종목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심리적인 요인이다라고 그걸 악을 쓰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이제 뭐 다른 데서 보시면 뭐라 그래요. 뭐 공시 이게 끝내주는 거고 대박. 확 그냥 막 그냥 이게 어떻게 대박이라는 얘기야. 예? 아까 휴캠스 공시의 그 해석을 해드린 것처럼 그건 아니지. 그 뉴스 부분이 모르겠어요. 이 뉴스 말고 뭐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뭐 이것도 쓰레기장을 만들어놨어요. 이거 원래 이렇게 인포메이션 없었는데 증권사에 예? 그냥 이 인포메이션 같이 넣어놓고 막 아유 쓰레기장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뭐 뉴스 하나 그것 때문에 움직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스 하나 이제 발표하고 나오고 나서 어찌됐건 그 변동성의 확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시 5분에 정확히 1시 5분에 움직였잖아. 세계 최초로 경구용 치료제 유럽 유통계약의 강세.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공시도 안 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아요. 사실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아 시장에서. 응?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대박입니다, 재료입니다 떠들어대는 방송에서 다 이거 갖고 나와서 지들이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해. 이게 만약에 진짜 대단한 내용이면 이건 불법이지. 공시를 안 내놓고 뉴스 나오는 게 어딨어?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 BNC는 오후 1시 20분 전일 대비 거래되고 있다. 그거는 이제 한국거래소 주가의 기준인 거고. 그리고 1시 20분 정신 나간 것도 기자 헤럴드 경제 박이단 기자 선생님 그냥 막 그냥 1시 지가 1시 5분에 글 올린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1시 20분 기준에 4%야? 아유 참나. 어찌됐건 간에 이 뉴스 하나 가지고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뭐 그래서 뭐 이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한국 BNC의 경우에 그런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다면 예쁜 국님처럼 기술적으로 1시 5분입니다 정확히 한국 BNC 그러고 나서 띄어 선생님 1시 5분에 보고 바로 매수 한국 BNC 상거래나 봐요 상한 척 감사합니다. 뭐 내가 상한가 만들어 드렸나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죠? 한국 BNC 상한 먹었네. 한국 BNC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거 이따구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 24일이야 오늘이 날짜가 2시 22분이고 이 양반들이 정신 못 차리고 무슨 방송 원고까지 가지고 나갈 거를 어제야 이게 이렇게 무서워요 윤정두가. 금융시장에서 금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따구로 저걸 올려놓으면 어떡해. 여기서 이제 올려주셨거든요. 이쯤호 선생님. 언제 오늘이 25일 아니에요. 13시 39분이고 이게 어떻게 14시 22분이야. 그냥 막 그냥. 그렇게 해서 한국 BNC VI 발동 18% 수익 중 그리고 2시 22분도 있나 본데요. 이거는 왜 안 잘라 그러면 1시 39분 거는. 진짜 참 이 사람들이 일 편하게 하시려고 그러네. 방이 몇 개나 있어. 2개뿐이 더 있어 무료방. 나머지 방은 14번째 방 이런 데는 거기 주린열공 선생님 계시긴 하지만은 인양반들이 무슨 뭐 일을 진짜 무슨 얼렁뚱땅 그냥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엉뚱한 기준점으로 시장 대처하셔서 낭패 보시면은 막 혼내준단 말이야. 상한가인데 상한가 기준에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바로 던져드렸죠. 던져드렸던 표현은 그렇고 3시 전에 상한가에 50% 이상 차익 실현하시고 저는 갈등 안 생기겠어요. 120만 주 매수 잔량 쌓여있는데 그래도 차익 실현하시고 이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시고 여기 정확히 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3시의 전략 녹화 다 떠서 상한가인데 기술적 목표 3만원 잡아드리는데 고점 상한가 기준 차익 실현 범위 상한가에 50% 차익 실현한다. 50% 이상이죠. 그죠? 그리고 상한가 이탈 후에 2% 밀리면 26,900원 이탈되면은 전량 차익 실현. 내일 그리고 보자 내일.
있잖아요. 상한가 50% 이상 차익 실현 다 올려드렸잖아. 응?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5분봉의 기준에 자 이렇게 5분봉에서도 이탈될 수도 있으니 잠깐 한번 삐쩍했죠. 그럼 정리하시라고 라고. 응? 모니터링 지금 안 해요? 이쪽 저 수익 자르신 분? 모니터링 했으면 답변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뭐 다시 자르겠습니다라든 수정하겠습니다라든. 그러니까 매일 똑같이 죄송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매일 똑같이 죄송하면 이게 뭐 엄청난 일이나 돼요? 채팅방 불과 몇 개 보는 거? 위에서부터 쭉 내려봐야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응? 그렇게 하고 주린열공 선생님 24% 수익에 70% 차익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120만 주 쌓였다고 내일도 가져가야지 상 따야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공시 내용 얘기했잖아요. 공시 슈캠스 아무 내용 아니더라 사실은. 두산중공업 때도 그랬고. 응? 그리고 한국 BNC 원고 쓰시는 뭐 한국 BNC 그 오늘 기사 내용 좀 캡처해서 자료에 넣어주세요. 그 기사 가져가서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넣어주세요. 공시도 안 나왔습니다. 기사 이거 기자분이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그럼 뭐야 불법이야? 이렇게 하고 내가 까버릴 테니까 방송에서. 그걸 또 방송 갖고 나와서 헛소리하는 친구들 나올 거고 상한가였으면 더 악을 쓰고 지들이 추천했다고 다 얘기했겠죠. 안 된단 말이죠. 어제 한국 BNC 이렇게 긴 꼬리가 16% 강세에서 마이너스 12%까지 밀릴 때 저때 차익 실현 안 했단 얘기야? 그럼 오늘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개장 초에 거래 터졌다가 꼬리 달렸는데 차익 실현 안 했단 얘기야? 1시 5분에 정확히 혹시 들여다보고 계시다가 그때 뭐 따라붙었다면 몰라. 띠어 선생님처럼 열린주공 선생님처럼 우리 예쁜 국님처럼 그게 아니면 어떻게 저거를 따라붙냐. 그 마케팅하는 거에 대해서 녹아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거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예?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 오늘도 팔았어요. 규모가 60억 주짜리 종목에 100만 주, 59억 6천만 주짜리 100만 주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전체 추이 범위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기도 개인이 떠안긴 했지만 개인이 들어올렸다. 이걸 개인이 들어올려? 외국인이 한 명이 아니고 기관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기관이 들어올렸어? 아니지. 다 같이 들어올린 거예요. 외국인 10만 주 매도했고 매수가 10만 1000주 매수했고 그러니까 매도한 쪽도 위에 걸어놓고 매도가 대부분이었고 매수한 쪽은 위로 이제 매수를 했고 그런 기준의 흐름입니다. L전자도 이제 과도한 매도 권역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요. 하방은 잡고 있고요. LG노텍 그리고 디스플레이, DB하이텍 제한적인 물량의 주가만 눌려 있어요. 가파르게 이제 돌려질 수 있는 범위라는 거고 LG화학 여전히 이제 뭐 수급 범위 원활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폭풍처럼 두들겨 맞던 부분은 이제 일정 범위 해소가 됐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제한적인 물량의 주가만 좀 많이 깊이 조정을 받았어요. 이제 가격 반발력이 좀 서서히 강도 있게 나와줘야 될 위치라고 좀 해석을 하고요. 현대차, 기아의 역시 가격 반발력 추이, 삼성 엔지니어링 말도 안 되는 그 주가 눌림 폭을 계속 주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SM도 손바뀜입니다. 손바뀜의 기준 메리츠 쪽이 이제 기관 쪽일 가능성이 높죠. 개인 선호 창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 물량이 오늘 기준에서 매도와 매수로 놓고 보시면 10만 주가 들어온 쪽이 오늘 어느 쪽에 있을까요? 눈에 보이진 않네요. 금융투자 쪽? 해지 물량인가요? 어찌됐건.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HMM의 수급 범위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SK 아이테크놀로지 마찬가지입니다. 월말까지 FOMC 죄송합니다. MSCI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널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맞나요? 어찌됐건 MSCI 기준에서의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에 월말까지 효과 부분을 한번 더 들여다보자. 근데 2차 전지 쪽 전체적인 흐름도 그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좀 뭐 수급은 들어왔는데 주가가 눌려졌죠. 밑에 방향에서 매수해서 그런 거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우리는 뭐 8월 10일, 8월 17일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교육적으로만 보고 지금은 아니에요. 거래가 터져야지 더. 터지고 움직임 나올 때 그때 한번 보는 거고요. HLB는 프로그램 매도 그대로의 흐름. 일부 이제 뭐 기관들 매수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다 보니 매물이 나왔는데 일단은 매도를 하더라도 48,000원, 7,000원대에서는 매도가 주춤거리더라. 어제 46,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매수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는 주춤거리고 위로 이제 또 당겨놓은 부분의 흐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어찌됐건 뭐
외국 기관들의 손바뀜이 됐든 인위적으로 들어 올려놓고 마무리를 지어놨든 결론적으로는 오늘 매매 평균 단가는 49,000원 수준인데 우리는 그 공식적으로 문자 나갔어요. 49,700원에 또 49,000원에 평균 49,350원에 정리가 된 거예요. 종가는 조금 더 올라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서 거래가 다시 수반되면 그때 이제 다시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거래 터지면 어제 같은 16% 변동 나오니까. 대덕전자도 굉장히 아쉽죠. 그런데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16만 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손바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매도와 매수가 계속. 그러니까 매도하는 쪽이 나오니까 매수하는 쪽이 아이 그래 때려라 난 밑에서 받을란다. 결국은 개인들만 물량을 뺏긴 건데 오늘 거래 평균 단가가 19,000원대니까 좀 편입한 쪽은 다들 눌림폭이 된 거고 우리도 우리는 이제 평균 단가 밑에서 샀으니까 그렇게 크게 버겁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 흐름에서 만족스러울 그 전체 흐름은 아니지만 시장이 긍정적이라면 시장이 움직인다면 뭐 전체가 다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찾아오세요. 응? 네이버에서 윤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들 매매가 되실 수 있게끔 스페셜 교육 지금 진행하니까 요 밑에 이제 홈페이지 눌러서 오셔도 되고 요 위에 누르셔도 되고 어디든 누르셔서 홈페이지 오셔서 요게 이제 오늘이면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어제 지금 선착순 10분에 5분이 아니라 어제 3분이 야간에 신청을 하셨고 오늘 추가적으로 아침에 4분이 신청해서 3분도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공조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업데이트가 좀 안 돼 있는 상태고 결론적으로 교육 문자 3개월입니다. 문자를 3개월 받으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교육만 받으시면 되는 건데 문자를 드린다는 거예요. 문자를. 그리고 이제 이거 참 진짜 이거 전달 안 해줄까요? 모니터링 하신 분들 이거 밑에 전달했어요 이거? 했는데 그 밑에서 아직 수정을 못 해주신 건가? 이거 지워달라고 얘기를 하라니까. 난 누구하고 얘기하니? 모니터링 한 명 두 명 하고 계실 거 아닐 텐데. 그냥 들은 분들 다 있을 텐데 내 거 아니니까 그냥 냅두는 거야? 우리 직원분들처럼 이렇게 능동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능동적이셔야 된다고. 이걸 지우라고 어제 야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진짜 답답하네 진짜. 일은 뭐 한 명이 하나 한 명만 하시나? 아무리 바쁘더라도 20년 이상 법인 하면서 그 바쁜 거 안 바쁜 거 모를까? 입맛에 맞는 것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아는 것만. 야 외국인이 어제 아니나 달러 기사가 나왔죠. 뭐라고 나와요?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로 시장 1% 급등 나왔다고. 확 그냥 막 그냥 양쪽 합쳐갖고 한 4천억 사는 거를 그걸 그렇게 해서 급등이 나왔다고? 그럼 외국인 하루에 2조 8천억씩 파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그때는 막 한 10%씩 빠져야 되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배우셔야 되고 어제도 이제 뭐 교육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교육 받으신 분들은 그 15번째 반 16번째 무료방에 후기를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런 VOD를 드린다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9시간짜리 5강좌죠. 근데 요 강의 내용을 좀 더 업을 해드렸죠. 이건 어차피 VOD하고 교재가 다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평선 설명을 드렸잖아요. 듣다 보니까 기울기라는 거에 대해서 또 그랜벨의 매매 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조지표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평선의 추세 추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MAO, MACD 오실레이터 거기에 소나 모멘텀 차트 거기에 뭐 볼린저 밴드 이런 것도 다 이평선의 기울기의 기준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단 하단 부분 나눠서 전략 한 8가지 꾸리는 거. 그런 거를 배우셔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휴캠스 또 한국 PNC의 상한가 이런 거 잡아내시라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